IoT 기반 웰니스 산업은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oT 기반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해서 미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IoT는 이제 센싱, 센서를 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컴퓨팅, 액추어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셀프 케어라든지 리빙 케어라든지 웰니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결합된 IoT 플러스 웰니스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얘기를 하지만 현안은 어떠냐 하면 일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완성도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또 인덱스 기반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세상에서 과연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자기만 알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일반 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개설하고 방사선과를 개설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일반 대학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전문화를 시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 헬스 지면에서 어떤 걸 읽었느냐 하면 저는 사실 뭐 인문사회 계열이어서 이런 의료 계통, 헬스 계통에 잘 모르지만 Lab in a cell 해가지고 세포 하나 속의 연구소 그런 뜻이죠. 세포 하나를 빼면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혈액 한 방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장차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까지 다 알아낸다는데 과연 우리 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나와서 이 학생이 뭐 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운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산업 융합지원단이라는 기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중에서 정규 교육이 아닌 보건계통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보건 그 의료기사에 관련된 모든 학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호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뭐 치과위생과, 임상병리과, 뭐 방사선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체 학생 중에서 일부씩 뽑아가지고 보건교육의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부터 환자가 병원을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병원이 돌아가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취업률에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차원에서 그걸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보건산업융합지원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에서 보건계통의 학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론티어 사업을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계통학과하고 같이 도핑 산업과는 어떤 연관이 이루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 요즘은 뭐 실버 산업 또는 뭐 골든 에이지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노령화 산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고령화와 스포츠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보건계통에서 동물치료사, 동물간호사하고는 어떤 것을 맺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를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예를 들면 1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직접 포럼을 하고 연구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에다 대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웰니스 사업도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여기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그 보건산업 융합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터내셔널 컴퓨터 드라이빙 라이센스라는 ICDL 그 관리자 과정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손목에다가 기기를 채워주고 학교에다가 그 기기에 대한 플랫폼을 하나 설치해서 학교 오면서 찍고 가면서 찍고 해서 자기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룹별 토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꼭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육성 전략은요. 먼저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기업 직접화 및 시범지구 기반 조성, 글로벌 확산 및 거점 구축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지원 중에 가장 이제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헬스케어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정책을 잡았길래 그 유헬스케어에 필요한 부분이 시니어 체험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고령들이 되면 어떻게 몸이 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니어 체험관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과 스마트 헬스 종합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정책을 갖고 있어서요. 대구 시니어 체험관 구축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2007년인데 정부에서 그 고령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2군데의 도시를 선정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나서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 한의대, 계명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주관 기업이 돼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관에서 한 일들은요. 이제 R&D로는 시니어 증강 기술, 또 플랫폼 고도화 기술, 실증 서비스 개발,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산업하고 기업하고의 지원, 인력 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육성, 케어 서비스 사업, 또 사용성 평가 지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 인력 양성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의 인프라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는데 시니어 레저 문화 산업 타운 사업이라든지 또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그리고 IoT 스마트 커뮤니티 리빙 타운 조성 또 종합 클러스터 육성 이런 것들을 대구시하고 같이 한 사업 같이 해 나가면서 시니어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니어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시니어 산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라이프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자기 카드를 갖다 대면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연령에 맞게 몇 킬로 속도로 몇 분간을 뛰어라. 그리고 그랬을 때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 연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의 양이나 운동의 속도 같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책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니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다시 그 시니어들이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그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동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니어 산업 실증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처음 2007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약 10,000명, 그 다음에 구축이 완료됐을 때 2만 명, 그리고 2016년까지는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시니어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됐고 그 결과 대구시가 어쩌면 메디시티로서의 브랜드를 좀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초로 대구시가 메디시티로 가면서 의료 관광객을 2만 명 이상 돌파하게 됐고요. 또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런 면에 저희가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도 역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웰니스 사업을 하나 넣었고요. 한 꼭지가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웰니스 토탈 솔루션 케어 이 두 꼭지고 이제 마지막이 방사능 안전식품 개발 이렇게 세 꼭지로 저희가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늘 해오는 바로 눈앞에 어떤 교육만 가지고는 미래를 좀 바꿔나갈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실험적이고 또 프론티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수많은 실패와 그 중에서 꼭 갈 길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자기만의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취창업 관련된 부서들이 나눠 있던 것을 산학 취업처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여 안에 취업 지원센터, 창직 창업 지원센터, 현장 실습 지원센터, 글로벌 능력 개발센터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이런 센터들을 산학 취업처 아래 다 모아가지고 이 서로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계획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도 하고 취업 및 사후 관리까지 다 한 처에서 이런 센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먼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심 인재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 에이스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성이 바탕이 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마인드를 업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탐색 과정, 자기 이해 과정, 자기 가치 향상 과정,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 나눔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학생들을 실태 조사나 뭐 적응도 조사나 뭐 심리 상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이 고위험군, 이 고위험군은 학사 경고, 성적이 좀 부진하거나 또 장기 결석 그런 학생들, 또 자기 탐색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이런 학생들을 따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별도로 전문가가 상담을 한다든지 위기 상담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결과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고 재학생 충원율은 올라갔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취업률도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그 EAS 캐리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이력 관리 또는 경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부터 이런 그 저희들이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 있는 그 처음에는 밀착 상담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층 지도 상담 지도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지도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세스로 다 상담을 거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도 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관계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입식 교육, 뭐 대부분 대학들이 하고 계실 거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유연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일부 학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주 중에 10주 동안에는 모든 수업을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힘들죠. 그 16주에 할 수업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1주차에는 이런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소개하고요. 2주차에는 또 이런 취업 매칭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4주는 매칭이 돼서 그 회사에 가서 4주 동안 인턴십을 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의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입식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10주 동안에 몰입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취업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사회 맞춤형 취업 약정형을 하기 위해서 우수산업체와 협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4개 업체를 이 호텔에서 함께 하는 그런 협약하는 사진이고요. 또 그 외에 학과별로 저희 피부건강관리과는 아모레퍼시픽, ST로데 이런 데하고도 협약을 하고 있고, 또 아동보육은 이 꼬망새로워하는 그런 아동 보육 그 그룹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수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취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의료정보과의 예인데 원팀 원 프로젝트,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이런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학과 학생들 몇 명들과 팀을 짜서 그 회사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그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부터 이 해외 취업 희망자 전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비교과 전형인데요. 전혀 학업 성적을 안 보고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출결 상황, 그다음에 자기 추천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싶다,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 해외 취업에 역량 있는 학생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해외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도전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지원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정보과는 연계 교육 전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사관학교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또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한 방학 동안에 미리 와서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서류만 가지고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중도 탈락률이 훨씬 적고 취업률은 90% 이상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뭐 다른 큰 대학들이 더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순서가 주어져서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뭐 저희 대학을 잠시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함께 협력해서 모든 전문 대학들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